한국은 증가하는 교통 수요를 빠르고 편리하게 충족할 수 있는 매우 발전되고 다양한 교통망 시스템을 갖춘 국가입니다. 그 중에서도 지하철은 대중적이고 자주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다. 아니, 한국이란 나라 정말 제정신인가요? 한국 지하철 엑스토 3분 후 벌어진 장면에 외국인 경악한 이유. 예전 해외 커뮤니티에는 어린 시절 직장 때문에 한국으로 건너온 외국인 여성의 한국 지하철 관련 후기가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10년 가까이 살고 있다는 외국인 여성은 이제 한국에 적응했나 싶었지만 어느 날 지하철을 타고 취객을 맞이했다가 기겁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그녀의 사연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15년에 한국으로 건너온 엘리나라고 합니다. 한국에 온 지 벌써 8년이란 시간이 지났지만 사실 제가 한국으로 오는 건 모든 사람들이 반대했던 결정이었습니다. 먼저 저는 미국 시카고 출신으로 24살에 대학을 졸업하고 IT 관련 인턴십을 찾아보던 중 학교에서 지원하는 해외 인턴 프로그램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 나라가 있었지만 저는 여러 근무 조건이 가장 좋은 한국 회사로 향하기로 하고 가족들에게 제일 먼저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를 들은 가족들이 가장 처음 보여준 반응은 한국이 어딘데? 거기 북한 밑에 있어서 위험한 나라 아니야? 돈도 많이 못 벌지 않아? 될 수 있으면 다른 곳을 알아보자. 지금 들으면 저희 가족이 이상해 보이겠지만 사실 10년 전만 하더라도 지금처럼 한류 문화가 전 세계에 퍼져 있던 때가 아니었기에 부끄럽지만 저도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제 친구들 역시 마찬가지였기에 모두가 한국으로의 취업을 말렸던 게 사실이었죠. 그나마 강남스타일로 인해 한국을 아는 친구들은 조금 긍정적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평소에도 항상 제 선택을 믿는 사람이었기에 이번에도 모두의 만류를 뿌리치고 한국으로 향하게 됐죠. 그렇게 14시간을 비행해 날아온 한국의 첫 인상은 말 그대로 미지의 세계였습니다. 인천공항에 처음 도착하는 순간 제가 살던 시카고가 얼마나 촌이었는지 깨달을 정도였죠. 나름 해외여행을 많이 다녔다고 생각한 제 입장에서 한국의 공항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아니, 그냥 세계 최고였습니다. 그리고 공항에서부터 직장 때문에 방을 구한 강남까지 오는 대중교통 역시 완벽했죠. 그 짧은 한 2시간으로 인해 저는 모두의 걱정을 뿌리치고 한국으로 향한 제 자신을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국 생활은 순조롭게 시작됐는데요. 당연히 처음 맞이하는 아시아 문화와 음식 그리고 언어적 장벽은 저를 힘들게 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한국어는 익히기 너무 쉬웠고 문화 역시 친절한 한국인들의 도움으로 1년도 안 걸려서 쉽게 배우자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한국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지하철 인프라는 그야말로 천국 그 자체였습니다. 집에서 직장까지 지하철로 15분 정도면 가기 때문에 웬만하면 항상 지하철을 이용해 출퇴근을 하는데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지하철 화장실에는 휴지와 비누, 그리고 심지어 뜨거운 물까지 나온다는 게 저로서는 문화 충격이었죠. 거기에 더해 여름에는 에어컨이 하루 종일 돌아가고 겨울에는 히터와 더불어 좌석까지 따뜻해 잠이 들 정도로 냉난방이 완벽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내용은 대부분 아실 거고 저도 한국에 살다 보니 당연해지고 있었죠. 그렇게 4년 정도 한국 생활을 하던 중 여느 날과 다름없이 회식을 하고 지하철을 타고 집에 가던 중 4년 만에 처음 보는 모습을 목격하고 충격에 빠지고야 말았습니다. 이건 여담이긴 한데 다들 한국의 회식 문화를 무섭게 생각하곤 하는데 사실 우리 회사에서 회식을 주도하는 사람은 바로 제가 주인공입니다. 짧은 시간에 1차부터 3차까지 하고 지하철을 타고 집에 갈 수 있는 나라는 아마 한국뿐일 테니깐요. 아무튼 그날도 제가 끝까지 더 놀자 하고 10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집으로 가는 지하철을 타게 됐습니다. 보통 10시가 넘은 시간에는 아무래도 술을 마시고 귀가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 취객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날따라 유독 제 앞에 술이 많이 취한 사람이 보였습니다. 저도 살짝 취해서 힘들기는 했지만 40대로 보이는 한국인 남성은 정말 누구보다 힘들어 보였죠. 그렇게 10분쯤 가다가 결국 사고가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앞에 있던 취한 남성이 결국 참지 못하고 구토를 하고야 만 것이죠. 다행히 늦은 시간이라 지하철에 사람이 별로 없긴 했지만 그래도 순간 그 냄새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4년 동안 깔끔하기만 했던 한국 지하철을 타면서 처음 본 장면이었기에 저걸 어떻게 치우나 고민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 5분 뒤에 믿을 수 없는 장면이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술에 취해 자세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두 정거장 정도 지났을까요? 갑자기 청소 아주머니 두 분이 타시더니 순식간에 이물질을 마치 기계처럼 정리하시더니 다음 정거장에서 홀연히 사라지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취해서 제가 꿈을 꾸고 있나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지하철에 20명은 넘는 한국인들이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저 혼자만 놀라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저를 제외한 다른 한국인들은 그 모습을 보고도 그냥 폰만 보고 있거나 잠을 자거나 그냥 하던 행동들을 그대로 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다음 정거장에 저도 집에 도착해 지하철을 내려 집으로 걸어왔는데요. 집에 오는 내내 드는 생각은 어떻게 청소 아주머니들이 다음 정거장에서 갑자기 들어와 취객의 이물질을 치우고 그렇게 홀연히 사라질 수 있을까? 였습니다. 집에 와서 씻고 누워도 머릿속에는 계속 지하철 생각뿐이었죠. 원래도 궁금증을 참지 못하는 저는 다음날 출근하자마자 한국인 직장 동료에게 어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며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저는 그저 우연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인 직장 동료는 너무나도 태연하게 그랬어? 냄새 심했겠네. 열차에 타 있는 사람 중에 누가 스마트폰으로 신고했나 보다. 한국에서는 흔한 일이야. 자기 일을 하며 아무렇지 않게 대답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쉬는 시간에 계속해서 관련 내용을 검색해봤습니다. 알고 보니 한국 지하철은 간단하게 문자나 전화 한 통으로 열차에서 생긴 불편사항을 전달할 수 있고 지하철을 타고 있던 누군가가 취객이 구토를 했다는 사실을 알린 것이죠. 이렇게 제 궁금증은 풀리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궁금증을 해결하니 갑자기 오히려 더 전날 밤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한국 지하철 인프라는 워낙 뛰어나다 하니 이해가 가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밤 10시가 넘은 시간에 저렇게 빨리 신고가 들어가고 객실 내 청소가 이루어진다는 게 또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전 학교를 뉴욕에서 나왔기 때문에 일단 밤 10시가 넘은 시간에 지하철을 타지도 않지만 혹시나 타게 되면 그냥 쓰레기 소굴이기 때문에 한국처럼 구토물 하나로 사람들이 신고를 하고 그게 바로 청소가 되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뉴욕 지하철의 신고 시스템이 한국처럼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있다 해도 다음날 아침까지 청소되면 다행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의 속도는 정말 듣던 대로였던 것이죠. 이렇게 말로만 듣던 한국인들의 시민의식과 인프라를 직접 두 눈으로 보니 일단 제 자신에 대해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오랜 시간 생활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마음속으로는 세계 최고 선진국은 당연히 미국이고 한국은 미국과 격차가 아직은 매우 큰 아시아 국가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던 것이죠. 일단 미국인들이었다면 누군가 지하철에 이물질을 버렸다 하더라도 대부분 신고하지 않았을 겁니다. 냄새가 심하면 그냥 옆칸으로 가버리거나 금방 내릴 거면 모른 척 하다가 내려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하지만 한국인들은 달랐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마자 다른 사람들이 해받을 걸 생각해 바로 신고를 하다니 말이죠. 또한 원래 워낙 깨끗한 지하철만 타다 보니 조금의 더러움도 못 참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보통 길거리의 쓰레기는 그냥 모른 척 지나가지만 반대로 집 안방에 있는 쓰레기는 바로바로 줍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선진국의 조건에는 경제력과 군사력뿐만 아니라 시민의식이 정말 크게 작용하는데 이 부분에서 한국인들은 미국인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니 더 한국인들이 부러웠던 건 이런 대중교통 인프라를 너무나 당연하게 또 아무렇지 않게 이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만 한국을 무시했지 이미 한국인들은 이러한 선진 시스템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나라에 살고 있었던 것이죠. 땅덩어리는 훨씬 컸지만 오히려 제가 우물 안개구리였구나를 느낀 계기이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 한국인들의 투철한 신고의식과 EU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러웠던 점이 있습니다. 이건 다소 최근에 벌어진 일인데요. 이번에는 퇴근길이 아닌 출근길에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한국의 지하철 역시 출퇴근 시간에는 정말 서 있기도 힘들 정도로 복잡한데요. 제가 내리는 2호선 강남역은 그 중에서도 최악의 혼잡도를 자랑합니다. 그러다 보니 불필요한 접촉이 발생하기도 하고 그래서 때로는 이로 인한 다툼이 벌어지기도 하는데요. 당시 상황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느 여성과 남성이 언성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대화를 들어보니 아무래도 여성분이 느끼기에 옆에 있던 남성분이 자신의 몸을 터치한 것 같다고 느낀 것 같았습니다. 남성분은 당연히 자신은 복잡해서 부딪혔을 뿐 절대 고의적으로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었죠. 그러자 여성분 근처에 있던 사람이 바로 어디론가 전화를 했고 이번에도 역시나 얼마 가지 않아
다음 정거장에서 지하철 보안관 두 분이 탑승해 여성과 남성을 데리고 내렸습니다. 좋지 않은 내용이긴 하지만 한국 지하철의 경우 지하철 안에도 CCTV가 워낙 잘 되어 있다 보니 만약 오해라면 두 분이 잘 풀었을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합당한 벌을 받았겠지만 제가 궁금한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그 복잡한 출근 시간에 이렇게 신고가 이루어지고 또 바로 보안관이 출동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가 가장 궁금했죠. 저번 취객 사건을 이후로 이제 한국의 인프라는 어느 정도 익숙해지다 보니 이번 일을 보고는 사실 궁금하기보다는 그냥 부끄럽고 부러운 마음이 컸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뉴욕이나 파리 등 미국과 유럽 국가 지하철에서는 소매치기가 당연하다는 듯이 일어나고 있고 각종 묻지마 폭행이나 인종 관련 차별적인 행동들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 이런 나라에 살다가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가는 한국인들에게 제일 먼저 말해주는 것은 맛집도 관광지도 아닌 소매치기를 조심하라는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한국인들은 미국에서 온 제가 그런 말을 하는 게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하지만 저는 무조건 한국처럼만 행동하지 말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랬다가는 모든 짐이 사라질 테니까요. 아무튼 미국의 경우 이런 사건들이 너무 많다 보니 그걸 보고도 대부분 그냥 모른 척 지나갑니다. 혹시 누군가 신고를 한다고 해도 소매치기범을 잡지도 못하고 경찰 역시 별로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에 굳이 귀찮게 자기 시간을 내서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죠. 저도 미국에 있을 땐 저런 모습이 당연한 줄 알았는데 한국이라는 나라를 경험하고 나선 완전히 잘못됐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에 있는 친구들이 한국 생활에 물어보면 일단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앞으로 절대 한국을 무시하지 말라입니다. 무시가 아니라 어쩌면 미국보다 훨씬 선진 시민들이 살고 있는 나라라고 말이죠. 사실 이런 말들도 K-팝이 인기를 얻기 전까지는 별 효력이 없었습니다. 일부 친구들은 여전히 제가 한국에 살다 보니 그 나라에 적응해서 그런 거라며 한국을 무시 아닌 무시했죠. 그러던 중 가장 한국을 무시하던 제 친구 중 한 명이 저를 보러 한국에 놀러 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친구는 궁시렁대며 원래 다른 나라를 가고 싶었지만 제가 있으니 온다며 불평 아닌 불평을 했었죠. 하지만 저는 전혀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친구가 인천공항에 떨어지는 순간부터 어떤 기분을 가지고 한국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질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제가 그랬으니까요. 그리고 한국을 방문한 친구의 반응은 역시나 제 예상대로였습니다. 그 친구가 처음 한 말이 아시아에 이 정도 수준의 나라가 존재했어? 나도 한국 와서 살까? 그렇게 친구는 원래 계획보다 2주나 더 한국에 머물다 미국으로 돌아갔고 그 뒤로도 2번이나 더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진지하게 저처럼 한국으로의 취업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런 친구에게 적극적으로 한국을 추천하고 있는데요. 이 글만 보면 지하철 하나 때문에 그러냐 하겠지만 이제 한국이 워낙 잘 알려져 있다 보니 제가 단순히 지하철 하나 때문에 이토록 한국을 극찬하는 건 아니라는 걸 모두가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음식, 날씨, 직장, 친절, 문화 등등 모든 것들이 외국인이 살기에도 전혀 문제가 없고 특히 한류 문화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아마 평생을 살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완벽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때로는 한국은 돈이 없으면 정말 지옥 그 자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건 세계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고 서울에서의 생활이 쉽지 않은 건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월세 같은 시스템도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못 살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꼭 서울이 아니더라도 한국은 고속열차와 고속버스도 잘 되어 있고 크기도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지방생활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한국 생활에 관심이 있다면 한 달이라도 내려와서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아마 결국은 한국에서 저와 친구가 되실 겁니다. 여기까지가 한국 지하철을 경험한 외국인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저도 예전 여름에 에어컨이 너무 추워서 문자를 통해 온도를 높여달라고 보냈던 적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다른 나라를 여행해보면 정말 이런 나라가 없다는 게 느껴집니다. 뭐니 해도 집이 최고란 말이 떠오르는 글이었네요. 한국은 교통체계가 매우 발달한 나라라고 볼 수 있는데 그만큼 한국인들에게 한국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은 습관이고 이용하기 쉽다.